이 챗 GPT가 이제 나온 지도 한참 되기도 했고,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써보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사용해 보고 그래야 돼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맞추어서 한번 볼게요. 음, 네, 챗GPT를 쓰실 때 혹시 자, 커스터마이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 놓고 쓰시는 분? 보통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쓰죠. 응, 네네. 다 써 놓으시고, 다 쓰고 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일단, 수도 있죠. 다른 선생님들은. 응? 그렇게 안 쓸 수도 있겠죠. 응,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난보다는 여기에다가 이 위에는, 윗부분에는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고, 이 아래가 챗 GPT가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때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답변이 일단 저기에 있는 거 한정 지어져서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때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뭐나, 자, 그렇지 않다면, 잠시만요. 이제, 아니, 뭘로 해요? 아까 원래대로 돌아갔거든. 보는 화면이 갑자기 다 이렇게 발표자. 발표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냥 치워놓고 할게요. 이상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위에 써놓는 건 일단 나에 대해서 써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요거는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고 때로는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반드시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매번 이 챗GPT의 글을 받을 때 매번 우리가 수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번. 그러면 그 수정하는 부분을 아예 여기에다가 써 놓으시거나 그리고 저는 어떤 거를 해놨냐 하면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죠. 이제 질문 세 개를 계속 나한테 해줘라고 요청을 해놔서 그래도 이 질문이 굉장히 괜찮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되게 잘 올라와서 질문을 되게 잘 해줘서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질문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중이고요. 음, 이제 커스터마이즈는 이제 그렇게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해 놓고 쓰시면 되시고 이제 혹시 제가 그 커스터마이즈에 써놓은 이 밑에 쪽에는 이 답변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자, 요거는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네, 저는 요렇게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냥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저거를 나는 한글로 썼는데, 한글로는 안 돼요. 디던데? 그 스마트폰에서? 네네. 스마트폰에서는 한글이 돼요? 나 한글로 써놨어요, 위에다. 저거 반드시 영문으로 써놓으라고 그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데? 음, 아, 그래요? 한글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 테스트를 다 어, 한글로 그냥 해놓고 썼는데. 네, 네네. 그래서 반드시 영어로 써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열심히, 네, 영어로 쓰군요. 네, 네,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대부분 일단 요청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하시면은 안 하고 하는 거와 이거를 넣고 하는 거는 글의 차이가 그 글의 질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써서 하시면 되세요. 자, 혹시 하이퍼 파라미터 잘 쓰고 계실까요? 이거? 챗GPT 쓰실 때, 챗GPT에 글 요청하실 때, 음, 하이퍼 파라미터 쓰고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안 쓰세요? 응. 근데 너, 선생님, 나는 아까 그거 챗 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 이거 네. 다 한글로 써놨어요. 네네. 근데 일단 저는 공식 문서에 한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영어로만 써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일단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옴니 버전 나오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 음, 네. 일단 볼게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 전부 다 안 써보셨다고 하시니까, 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네 개를 써놨는데요. 이렇게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있는데, 보면 그 있는 거 다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쓰시면 되시고, 나머지 두 개도 쓰기는 하시는데, 음, 이 사용하는 방식에 하이퍼 파라미터 요거 두 개는 쓰는 형식에 맞추어서 써주시면 되시고, 이 밑에 있는 건 톤이나 라이팅 스타일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아예 안 써도 되고요. 이 옆쪽에 있는 요 단어만 써 주셔도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권위적으로 써줘라든지 공감하는 방식으로 써줘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냥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이 위에 있는 이 톤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의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절을 할 때 톤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라이팅 스타일은 글의 내용적인 측면을 할 때 이 라이팅 스타일을 쓰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쓰는 방식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느냐 하면 제가 그냥 여기다 그냥 쓴다면 여기다가 이거 톤 이퀄 따옴표 안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권위적인 요렇게 이제 쓰는 방식으로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톤 이퀄 어떻게, 라이팅 스타일 이퀄 어떻게 이렇게 써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권위적 뭐 의로써 뭐 이렇게 쓰셔도 얘는 적용이 되세요.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제 템퍼레이터와 타피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좀 중요한 글을 쓰거나 그래야 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쓰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 템퍼레이터와 타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템퍼레이터는 어휘를 어느 정도쯤의 어휘를 갖다가 쓸 거냐예요. 그래서 이 템퍼레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 값은 0에서부터 1까지고요. 적으면 0이고 가장 큰 값은 1이 되겠고요. 타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쓸 수 있어서 대부분은 0점 몇이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값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90%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단어의 수를 가지고 말하고 읽고 쓰고 산다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쯤 되는 사람들은 한 중간 정도쯤 되는 거고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단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글 잘 쓰는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어휘들을 되게 많이 갖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많은 단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하는 거를 뜻해요. 요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요청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뭐 좀 서정적인 글을 쓰고 싶거나 혹은 시를 쓰고 싶거나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냥 뭐 주제를 주고 그냥 시를 써줘라고 요청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타피와 템퍼레이터 지정을 하고 그 이제 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딘가에 써먹을 만한 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저 두 개를 적용을 한 거, 실제로는 네 개를 다 적용을 해도 되겠죠. 적용을 해서 글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양쪽에 다 이제 두 개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를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음, 자, 한 번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냥 시 쓴다면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볼까요? 먼저 번 한번 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시를 썼는데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이걸로 시 쫙 받아가지고 시집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를 정말로 되게 잘 쓰죠. 그러니까 음. 네, 주제를 하나 그냥 한번 그 제 망국의 공통어 사랑을 주제로 한번 해보죠. 자, 사랑을 주제로 자, 시 써줘 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일단 뭐를 주제로 시를 써줘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한번 이제 글은 이제 500자 500자 좀 그냥 500자 600자 600자 내외로 써 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혹시 요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템퍼레이처는 자, 사랑을 주제로 쓰는 거니까 자, 1로 지정을 하고 타피도 자, 타피도 1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감정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이걸 정하면 돼요. 자, 사랑을 주제로 쓸 건데 내가 얘를 되게 뭐 행복한 쪽으로 쓸 건지 아니면 아주 냉소적이나 혹은 아주 비관적으로 쓸 건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써달라고 할 건지 그런 단어들을 여기에 써져 있는 단어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냉소적으로 써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냉소적으로 써달라고 했고, 자, 내용은 비판적으로 써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냉소적, 비판적으로 써달라고 쓰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음, 그래서 자, 요거 쓴 거를 지금 채팅창에 제가 올렸고요. 시 다 나온 것도 이렇게 쫙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어볼 시간은 그냥 잠깐만 한번 뭐 그러니까 다 자세하게 읽어볼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제가 시는 올렸어요. 음, 네. 대충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것도 제일 밑에 보면 요렇게 세 개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들을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가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챗GPT가 우리한테 답변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는 제가 아까 이 커스터마이즈 드린 거에 이 아랫부분에 제일 밑에 부분에 써 있거든요. 그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이거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정말 좋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패러미터는 이런 방식으로 블로그 글을 쓸 때도 하시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는 그거 안 떠요. 어떤 거요? 지금 선생님 거 파라미터 그대로 가서 복사해서 넣었거든요. 네. 근데 맨 밑에 1, 2, 3 그거 안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커스터마이즈에 써놓은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커스터마이즈 내용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영문으로 써 있는 거. 어. 응, 그거 커스터마이즈가 올려놓으시고. 어. 그리고 왜 나는 영어부터 나오고 꼭 그 번역돼서 한글이 다시 나올까요? 근데 이거 한글로 나오면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오류가 조금 많이 나던데. 근데 선생님, 지금은 옴니 버전 나오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덜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영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거 넣었는데 나는 항상 영어가 나오고 한글이 네, 나오는데 선생님은 네네. 그냥 바로 한글이 나와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커스터마이즈에다 쓰시면 돼요. 답변은 무조건 한글로 해.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해.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것도. 커스터마이즈에 있는 내용 1500자 이내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이따 해볼게요. 음.
그래서 얘는 뭔가 우리가 꼭 요청을 하면 이렇게 존댓말을 하잖아요. 뭐뭐 씁니다, 씁니다, 입니다 이렇게 존댓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갖다가 다 고치지 않나요? 저는 일단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 말투도 고쳐주시면 되세요. 어떤 사람은 아예 요약식으로 답변하라고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러면 계속 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죠. 뭐뭐 했음, 뭐 이랬음, 저랬음, 이렇게 끝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그 1, 2, 3 안 뜨는데? 선생님 유료라서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유료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안 떠. 다른 선생님은 어때요? 1, 2, 3 안 떠, 나는 그거. 지금은 선생님 거 그대로 갖다 붙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요거 다 넣었다는 거죠. 있다니까요, 지금. 어, 그러니까 챗GPT 맞춤 설정에 지금 다 갖다 네. 붙여놓거든요. 아래쪽에다. 네, 아래쪽에. 응, 네네. 저장하고 나와서 다시 했거든요. 아까 그대로. 근데 나는 1, 2, 3이 안 떠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위에 챗 GPT라고 되어 네. 있고 선생님은 지금 응. 저기 위에가 유료잖아요. 네, 저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료는 이게 안 뜨는 건지 지금. 아니요, 무료도 돼요. 그게 떠요? 네, 아니 1, 2, 3이 떠요? 다시 영어 갔다 오는데다. 어쨌든 그럼 다시 챗 GPT로 가서 한번 해볼까? 이제 나오네. 이제 새 창으로 가니까 나오네. 아, 아, 네. 나오네요. 응, 응. 네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글 쓰기 받아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글을 하이퍼 패러미터 이용해서 글 쓰고, 글을 쓰려면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글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이제 이제부터 아예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을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마음을 먹고 블로그 기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블로그 글 하나하나를 다 받는 방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 순서대로 한번 쭉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블로그 기획서를 내가 아예 요청을 하면은 되죠. 여기다 아예 직접 이제 해봐 가면서 해볼게요. 새 창 다시 띄워서요. 이렇게 새 창 띄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예 지정을 하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20대 여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20대 여자야.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즈 내용 빼고 이제 답변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하고, 자, 나는 20대 여자야. 제, 제 블로그 운영하고 싶은데, 주제 추천해줘. 일단 내가 뭘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일단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주제만 추천해달라고 일단 그렇게만 그냥 요청을 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일단 요렇게 6가지를 추천을 해서 나왔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선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더 해줘 해서 그냥 더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더 써서 자, 추가로 더 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뭘 해볼까요? 하나만 한번 선택을 해보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패션과 뷰티. 네, 패션과 뷰티, 패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음, 이제 패션 주제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일단 답변은 멈출게요. 이거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라서. 자, 패션 주제 선택을 했으면, 이제 패션을 주제로, 저거를 고칠게요, 그냥. 자, 요거 연필 그림 누르면 그냥 고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패션 주제, 자, 선택,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고, 내가 일주일에 기획서를 써달라고 먼저 쓰고 쓰죠. 이제 블로그 기획서 써줘.
일주일에 글 한 번씩, 일주일에 글 한 번 쓰면 하나는 3개월치만 한번 해볼게요. 자, 3개월치 써줘라고 하고 각 주차마다 주제 써줘.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획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블로그명은 이제 일단 정해서 하면 되고, 이제 주제는 무엇이고, 이제 주요 독자층이 20대 여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개인 스타일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 이렇게 해서 블로그 목표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글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차별로 1주차부터 이렇게 12주차까지 3개월치만 해달라고 요청해서 12주차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제 다 나왔으면 지금 1주차에 나온 게 24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분석이래. 앞서가시네. 자, 그러면 1주차 거 여기다가 이제부터 자, 이걸 다 했으면 여기에 이제 기획서를 일단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해볼게요. 코드로 주지 말고 표로 정리해. 네. 이제 이렇게 지금 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이제 이렇게 지금 표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1주차에 있는 것부터 이제부터 글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1주차 글 써줘. 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이퍼 패러미터 집어넣고 쓰면은 되겠죠. 아까 하이퍼 패러미터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패션에 대해서 쓸 거면 여기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분위기로 어떠한 글의 내용적인 걸로 가져가서 쓸 건지를 여기에서 골라주면 돼요. 네. 뭐 어떤 걸로 골라가지고 가서 쓰는 게 가장 나아 보이세요?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음, 이제 저거 다시 써야 되니 이제 템포레이터 쓸게요. 예, 제 템포레이터 이퀄. 이거는 0.9로 0.9로 할게요. 0.9 하피도 0.9로 한번 해볼게요. 하피 이퀄 0.9 둘 다 0.9로 하고 어떤 게 가장 좋으냐면, 자, 친근하게. 친근하게? 네. 친근하게. 네, 유머 있게. 음, 따뜻하게 쓸게요. 그리고 대화적 창의적, 은유적, 서술적, 어음, 편지체. 자, 요렇게 써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 글 1,500자 내외로 써. 이렇게 요청 한번 해보자. 자, 1,500자 내외로 쓰고, 자, 둘 다 0.9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대화체로 따뜻하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이 나올 때 뭐뭐 씁니다라고 나오지 않죠. 뭐 했어요라고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내용을 생각보다 되게 잘 써요. 내용도 읽어보면 아마 조금 괜찮은 내용인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려면 글을 한번 이렇게 다 받고 나서 이걸 내가 고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만약에 고칠 만한 부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거 그대로 갖다가 블로그에다 글 쓰면 되잖아요. 자, 글 쓰면 되는데 블로그에 글 쓸 때 우리가 이미지도 같이 넣죠.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곧바로 이미지도 그냥 요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에 맞는 이미지 그려줘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래서 유료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여기 하나 안에서 다 끝나요. 근데 어머, 저 목 없는 사람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걸로 이미지 그려줘. 자, 사람은 자, 한국인 자, 20대
여자. 20대 여자.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할 건지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서양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음, 음. 더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이미지를 한 장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넣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오늘 얘가 다른 때는 더 그려줘라고 해도 그리더니 이렇게 다시 똑같이 또 써가지고 요청을 하게 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몇 장 만들어서 이제 글 갖다가 넣고 그리고 부분 부분 이미지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글 하나 쓰는 거 되게 금방 쓰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블로그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쇼츠를 만들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짧은 대본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대본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 글이기 때문에 블로그 글 써줘라고 했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혹은 이제 유튜브 쇼츠이든 아니면 뭐 그 짧은 거 또 하나 뭐죠? 예, 틱톡이든 이제 그런 거를 거기에 있는 대본을 쓰고자 한다면 예, 대본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1분짜리를 만들기 위한 대본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대본으로 이제 그대로 써서 나와지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 쓰는 방식은 이렇게 요청해서 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드릴 거는 이렇게 지금 한 거를 여기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하고 이제 주차별로 글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제 주제는 다른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지금 고전 음악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제가 지금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유료를 지금 혹시 유료 쓰시는 분 계세요? 나 무료인데 그림 2번 그렸더니 한도 도달됐다고 더 이상 안 그려주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무료도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네, 유료이신 분은 이제 네, 일러스트로 그려주기도 하죠. 네, 이렇게. 그림 문경 선생님 예쁘네요. 써요 지금? 네? 문경 선생님 지금 유료예요? 음, 이똑현이 문경수 문경순이 선생님 안 계시는데? 이똑현이 문경순이라 채팅방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이렇게 지금, 네네.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은 되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오늘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워드 클라우드로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요거 카톡 대화창 요거 띄웠어요. 우리 지금 이 10,000원 강좌라고 써 있는 이거예요. 이제 요거를 여기에 카톡 대화를 나누시는 거 있잖아요. 이 대화를 텍스트 파일로 일단 저장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챗 GPT한테 주고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워드 클라우드로 만든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뭐 엑셀 파일로 만들고 엑셀 파일로 만들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이기는 한데요. 요거 한번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이 대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계로는 이 대화 나눈 거를 텍스트로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 누르셔서 오른쪽에 이거 줄 3개 버튼 눌러주시고 대화 내용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0원 강좌 라고 그냥 제목을 쓸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대화 이렇게 내보내기가 되거든요. 일단 대화는 이렇게 내보내고 창을 치웠어요. 자, 이렇게 창 치워놓고
그다음에 여기 새 창 이렇게 다시 띄워놓고 할게요. 자, 띄워놓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온 걸 이렇게 저장을 해놨으면 저장해놓고 요거를 갖고 와서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세요. 이거를요. 근데 지금 내용이 조금 길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어떻게 뭘 써놨냐 하면 우리가 대화한 걸 열어놔 볼게요. 대화 금방 저장한 거 열어서 그걸 보고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눈 거 열은 거거든요. 자, 열었으면 이 앞부분에 누가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워드 클라우드에 적용을 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저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부터 작성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시간이 요렇게 생긴 괄호 안에 여기에 시간이 들어있거든요. 이 앞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얘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말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서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에요. 자, 이 파일은 카카오톡 채팅 파일이야. 다음 순서에 따라서 수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네, 했고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이렇게 괄호 안에 시간이 써 있는 행을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왜 추출을 하느냐 하면 이 시간 표시 기준으로 문자열을 그 이전 거와 이후 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시간 표시 다음 문자열을 대화 내용으로 간주한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대화 내용을 단어로 분류를 하고 단어 중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외를 시키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에 한 글자로 되어져 있는 거는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줘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챗 GPT에 아까 제가 요거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이미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요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또 쓸라니 너무 길게 걸리니까 자, 여기에 와서 파일을 이렇게 갖다 줘요. 이렇게 끌고 와서 만원 강좌 파일 올라갔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그 카피해 왔던 거 자, 컨트롤 V 해서 자,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놓을게요. 그래서 내용이 카톡이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거를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올려볼게요. 올리면 이제 파이썬 코드로 얘가 이게 뭔가를 작성을 해요. 이렇게요. 하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시간 구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 여기. 이 지금 제대로 분류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자, 텍스트파일에서 괄호 안에 시간선의 행을 추출하고 뭐지? 자, 똑같이 썼는데 이제 다른 내용 잠깐만 볼게요. 자, 제가 다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갖고 온 거 그대로 넣고 요거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넣고 해서 요렇게 지금 얘가 분류를 해서 요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를. 요렇게 만들어 줬는데 한글로 지금 안 나오고 다 네모네모로 나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시간이 돼 있을까요? 다시 요청을 해볼까요? 음, 시간 표시를 기준 문자를 나누고 시간 표시 다음의 문자를 네, 대화 내용으로 문자열이 자 문자들이 대화 내용이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로 분류하고
여기다 앞에다 하나 더 써볼게요. 시간을 제외하고. 다시 요청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제 밑에 요거 다시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표시가 될 거예요. 어머, 왜 계속 시간이 나오지? 이런, 지금도 시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건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금 한글이 지금처럼 표시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챗GPT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도 한글이 표시가 안 돼요. 한글을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다 일단 폰트를 주면은 돼요. 폰트를 주고 그 폰트로 써달라고 하면은 되거든요. 제가 폰트는 당연히 무료 폰트로 올려주시는 게 당연히 이제 좋겠죠. 그래서 제가 폰트를 하나 올리고, 자, 고딕체. 이거 폰트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요. 자, 이 폰트로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한글 자, 써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세요. 폰트를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음. 네, 이제 나왔네요. 보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클릭, 내일, 제가, 저도. 자, 이런 게 만약에 여기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저도, 뭐, 오늘, 내일, 이런 단어가 만약에 싫잖아요. 그럼 이런 단어도 다 빼달라고 애초에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네, 그거 추가로 한번 요청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간은 제외, 시간 제외, 이제 단어 중, 자, 내가, 자, 오늘, 뭐였죠? 아까 뭐 있었나요? 기억을 못해. 내일, 저도, 제가, 음, 내가 오늘, 저도, 제가, 내일, 자, 이런 단어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외할 단어가 여기 쭉 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마도 또 네모나게 그냥 나올 거예요. 음, 응? 대화 내용에서 필터링된 단어가 없어? 말이 돼? 저런 단어를 빼고는 단어가 없다고? 뭐야. 한 번 더 요청을 해봤어요. 진짜 단어가 그렇게 부족한가? 아, 네, 다시 빼고, 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오늘 아, 참네. 다시 보내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 지금 제가 주는 폰트로 해,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나온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거 그냥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선택해서 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나왔으면 저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로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JPG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여기라고 하는 거 눌러주면 그럼 얘들 이미지로 되어져 있는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제공해 줘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금방 저 워드 클라우드 파일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눌러가지고 다운을 한번 받아 볼게요. 다운받았으면 엑셀 여기 있겠죠.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아, 단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요걸 보니까 조금 더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 파일로 그래프 그려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잖아요. 한글이 다 네모나게 나와서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요거를 주고 조금 얇은 글씨체로 줄게요. 자, 이제 그래프 그래프에 있는 한글 폰트는 이 폰트로 해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은 한글로 잘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챗GPT에서 한글 폰트를 올려주는 건 그때그때 일회성으로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한번 올리고 나서 또 필요하면 또 다시 한번 하고 그래야 돼요.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네. 음. 제가 요거 혹시 여기 선생님들 클로드라고 하는 거 써보셨어요? 클로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거, 클로드한테 완전 반해가지고요. 저도 그거를, 그럽니다. 저도 책보다는 클로드가 훨씬 예쁩니다. 그거를 지금 다들 가입을 못 하고 있어요. PC에서는 가입이 안 돼요. 아, 클로드가요? 네. 응? 되는데? PC에서 가입이 다 안 돼서 아까도 김숙 선생님이 자기 안 된다고. 결국은 그 방법이 뭐냐면 PC에서는 계속 안 돼. 일주일 전에도 안 됐고 그 전에 예전에 이종환 쌤도 그때 할 때 왜 이거 쓰라고 클로드 쓰라고 그랬을 때 예, 그때 예, 예. 가입이 안 됐잖아요. 저는 됐어요. 그때 가입이 안 돼서 어, 그때도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인들이 일어나는 시간대라 아마 집에서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려고 보니까 계속 안 됐어요. 그 뒤부터 계속 몇 번을 아, 그러면 혹시 쿠키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워내고 다시 한번 가입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떠세요? 오늘 내가 찾은 게 해결 방법이 뭐냐면 네. 핸드폰으로 가입을 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PC에서도. 로그인. 그래요? 네. 저는 PC에서 클로드 요새 너무 이쁜데? 옛날에 맞아. 선생님이 가입해야 네. 했으니까 그걸 모르는 네네. 거고, 응. 지금 아마 가입하려고 하면 다 가입 안 돼요, PC에서. 아, 걔가 유료 서비스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아니,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 사이트 자체가 들어가서, 구글로 계정을 들어가면 딱 끝나요. 신기하네요. 네,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일단 가입하고, 어, 저도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특히 바로 저는 이제 PC에서 바로 가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 클로드가 더 좋으냐 아니면 챗GPT가 더 좋으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가 더 좋기도 하니까. 근데 얘가 챗GPT가 제공하지 않는 부분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거를 디자인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UX, UI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웹 서비스를 개발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리플릿으로 했었잖아요. 그거는 결과를 보려면 거기다 다 집어넣고 코드 다 돌려보고 실행하고 해야 결과가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클로드는. 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챗GPT 해지하고 클로드를 가입할까 지금 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화면에 곧바로 그냥 결과가 화면에 확인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도 챗GPT에는 내가 이런 식의 글을 받으려면 이제 뭔가 아까 제가 넣었었던 하이퍼 파라미터 넣고 뭔가를 요청을 해야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오는데 얘는 굳이 그렇게 잘 쓰지 않아도 그거보다는 상세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얘가 글을 되게 잘 써주더라고요. 글 쓰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얘는 파일 첨부도 돼요? 네, 파일 첨부 됩니다. 얘도 돼요. 그러니까 무료 음. 사용자가 계속 돼요? 네네. 저 무료로 쓰고 있어요, 선생님. 아, 그러면 네. 선생님 있잖아요. 가제트 AI 있잖아요. 네. 아, 그거 또 안 돼요. 오늘 해보니까. 아, 안 돼요, 걔도? 그래서 유료로 전환이 되는 거. 왜냐하면 코인은 있는데 네. 안 돼서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아까. 그럼 클로 선생님, 저도 가제트 코인 점수는 되게 수강생들부터 긁어가지고 많은데, 응. 가제트 잘 안 쓰게 되고, 클로드에서 뭐 어떻게 챗GPT에다가 그 요청하듯이 얘도 조금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면 가제트보다 글을 더 잘 쓰고 더 예쁜 말을 써줘요. 블로그도요? 네, 블로그 글도 참 잘 써줘요, 그리고 얘는. 오늘 그 유튜브 그 이제 요점 정리하는 거 그거 네. 했더니 걔가 못 해줘요. 가제트 AI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뭐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의를 해놨어요. 가제트에. 아니, 그거는 나가 있는데 안 돼요. 유튜브 요약 정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것도 있잖아요. 확장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네. 할 때 AI도 그게 되잖아요. 블로그 글쓰기도 되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코인은 음, 있는데 안 돼서 그래요? 또 전환을 해야만 되는 건지. 왜냐하면 가입한 지가 지난주에 가입하고 우리 음, 지난주에 톡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14일이 안 지났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안 돼서 뭐야 이렇게 가제트가 안 되면 그럼 결국은 블로그 글쓰기 같은 게 거기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쿠팡이래 뭐 이런 글쓰기라든가 선생님, 그러면 판다팜으로 가서 쓰세요. 어디요? 가제트에서 쓰지 마시고 판다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블로그 글 쓰는 건 그냥 챗GPT에서 하세요. 그러면 되지. 챗하고 클로드에서 음. 하시면 훨씬 잘 음. 나와요, 가제트보다도. 근데 저는, 나는 저는 클로드를 이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클로드 폰으로도 안 된대요. 아니 그래도 폰이 나요. 폰으로 가입이 되면 PC에서도 어, 저절로 되는데 PC에서는 백날 안 돼. 희한하네. 그래서 미리 음. 가입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녹음. 어, 근데 우리는 저 클로드 사용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찾으러 다녔다니까 계속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러나? 아휴, 그래서 뭐 바빠 음. 죽겠는데 안 되면 많은 거고 또 시간 날 때 또 해보는 거 그랬는데 계속 안 됐어.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김숙 선생님이 자기도 안 된대. 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일단 찾아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해결을 했어요. 아직 그 선생님은 음, 해결을 못했고. 음, 음. 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그게 백날 좋다고 해도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음. 근데 이게 어떻게, 좋기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무료 양이 진짜 적어요. 진짜 적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오늘은 끝났어. 맞아요. 내일 새벽 3시 이후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그래서, 단체톡에도 누가 올렸잖아요. 아까 인스타에서 뭐 그거 해봐야겠다고 유튜브인가 뭐 링크 올린 거 있었잖아요. 허깅페이스. 허깅 음, 페이스. 네, 그거 옛날에도 많이 썼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허깅 썼는지 페이스는
모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소스라서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고 하셔야 허깅페이스가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거 접속, 해봤어요. 나는 3D 하는 거. 접속만으로는 잘 안 되고. 근데 사람을 갖다 놓고 하니까 사람은 음, 3D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납작하게 나오더라고요. D가 나오긴 하는데. 음. 근데 동물 같은 건 3D로 나오더라고요. 토동토동하게, 포동포동하게. 아무튼 오늘 저기 선생님 오늘 하셨던 PT 그거 보내주시나요?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제가 네. 선생님 PT 가지고 내일 수업을 하려고. 아, 진짜요? 아, 네, 아, 죄송, 그러세요. 죄송해요. 아니, 내일 사실 그 챗GPT 어, 해야 돼. 아니, 약간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춘천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선생님과 수고하세요. 살짝 좀, 네, 네.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더 사이트 하나 시켜 드릴게요. 네네. 오픈 프롬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오픈 프롬프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의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이 중에서 내가 뭐 챗GPT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써줘요, 얘가요. 되게 잘 써줘서 내가 임선재 선생님 이거 쓰시면 되겠다. 뭐요? 그 블로그 글 쓰는 거. 블로그를 내가 글 쓰나? 그냥 나도 수업에 쓸 수 음, 있는. 그러니까 수업에 써먹을 때 이걸로 네, 활용하시라고. 수강생들한테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네. 활용하시면 그리고 되게 수강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챗PT에서 선생님 아까 1, 2, 3 떴잖아요.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써먹어요, 주로?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조금 네, 더 큰 상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네, 질문이 1, 2, 3 세 가지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는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 다른 특정 폰트를 적용하거나 단어 색상을 변경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더 개성 있게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네네. 저건 질문이지 답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이 Q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Q1, 네. Q1만 쓰고 사실은 그냥 엔터 쳐도 답변을 해요. 어, 이렇게. 그럼 얘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폰트 변경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네,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폰트 바꿀 수 있고 이제 색상 바꿀 수 있고 형태도 바꿀 수가 있고 배경 이미지 사용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워드 클라우드 이제 제 자 형태를 자, 네모가 아닌 동그라미로 변경해줘. 자, 그리고 자 변경. 폰트 색상을 음, 뭘로 할까? 조금 산뜻하고 어, 귀여워. 자, 산뜻한 느낌의 색감으로 바꿔줘.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볼게. 네, 그럼 이제 색깔 여기 나오고요. 색깔 지금 지정했고, 이제 컬러 팔레트 여기 색깔 쭉 지정한 거 다 나오고요. 이제 동그라미로 나오는지 한번 보죠. 동그라미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